자, 첫 번째 101번 노선입니다. 101번 노선은 현재 곱바위 차고지에서 출발을 해서 방어진 순환도로에서 호텔 현대 현재 현대호텔 아니죠. 대학병원님 쪽으로 해서 봉수로로 해서 이렇게 순환하는 노선입니다. 근데 이게 출퇴근 시간에는 방어진 순환도로 전체를 운행을 합니다. 근데 이번 노선 개편에서는 이 지원 노선을 별도로 떼가지고 131번으로 운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101번은 아무 변화 없이 그냥 존치를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101번은 변화가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02번입니다. 102번은 북구 달천에서 출발해서 곱바위 차고지까지 오는 노선인데 이 노선도 변화가 없습니다. 103번입니다. 103번은 곱바위 차고지 방어진 순환도로 연포로 효문사거리에서 태화로에서 일꽃학습원까지 가는 노선인데 이 노선은 지금 103번, 123번, 127번 세 개 노선이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곱바위 방어진 순환도로 여기까지 그 다음에 효문사거리 그 다음에 방구사거리까지 경로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합을 해서 한 개의 노선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 세 개 노선을 잠정적으로 103번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03번인데 이 세 개 노선의 차량 대수가 어느 정도, 예를 들면 뭐 127번은 배차 간격 한 10분에서 12분 정도 되죠. 그런데 이제 이 세 개 노선을 통합을 하면 배차 간격을 한 9분 정도로 해서 방어진 순환도로로 운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개편안 보시면 여기서 이제 방구사거리에서 병영으로 해서 번영교, 현대해상 사거리, 태화강력, 영촌차고지 이렇게 이동하도록 경로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잡은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 봉수로와 방어진 순환도로에서 버스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시는 분들의 90%는 요 디귿자 안에서 다 하차를 하십니다. 그래서 환승을 최소화하면서 노선을 단축하기 위한 경로가 요 경로로 분석이 되어서 일단 103번, 그러니까 103, 123, 127을 합친 통합 103번의 경로는 번영교, 번영사거리, 태화강력, 영촌차고지 이런 방식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04번입니다. 104번은 대왕암공원에서 출발해서 방어진 순환도로 연포로 효문사거리, 그 다음에 방구사거리에서 성남동, 태화로, 사무교, 울산대학교, 윤리차고지까지입니다. 이 노선은 요번 노선 개편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동구에서 출발해서 울주군 윤리까지 가는 노선들 중에 승객이 어느 정도 있다고 파악이 된 노선들은 일단 좌석하고 일반형하고 두 가지를 다 운행을 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총 대수 중에 3분의 1 정도를 차출을 해서 좌석 노선으로 편성을 합니다. 지금 104번 같은 경우에 총 22대인데 그 중에 6대는 좌석으로 보내고 16대는 그냥 일반형으로 존치를 합니다. 그래서 배차 간격은 15분에서 한 16분 정도가 됩니다. 여기서 출연한 6대에 관한 노선은 운행 경로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정차하는 정류소, 차량은 현저히 다른 형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6번입니다. 106번은 광역전철이 부굴산역에 연장이 되면 경로 변경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지금 방구사거리, 효문사거리까지는 동일한 경로로 가고 효문사거리 지나서부터는 부굴산역 쪽으로 운행하는 경로가 되겠습니다. 107번입니다. 107번은 곱바위 차고지에서 봉수로, 그 다음에 남목, 연포로, 방구사거리에서 강변도로, 그 다음에 산업은행, 공업탑, 삼산동, 그 다음에 우방아파트가 있는 유천천 옆으로 해서 태화강역까지 가는 노선입니다. 이 노선의 탑승 현황도 조금 이따 보여드릴 텐데 가장 많은 탑승객의 이동 구간은 동구이면서 외곽지로 나갔을 때는 거의 승객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노선은 127번이나 다른 기존의
그 윤리와 태압 방어진 차고지까지 연결하는 노선과 중복이 굉장히 많이 되는 노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게 폐선되면 여기는 어떡하냐? 죄송합니다. 여기는 어떡하냐? 그 부분은 요 다음에 나오는 108번을 가지고 커버하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08번입니다. 108번은 성안에서 곶바위 차고지까지 운행하는 노선인데 이 노선의 특성을 보면 성안이나 이런 중부에서 타신 분들이 삼산으로 가기 위한 노선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구까지 이동하는 분들은 주로 이 삼산동에서 탑승을 해서 현대자동차나 현대중공업으로 이동하시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노선은 두 개 노선이 합쳐진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태화강력 명촌차고지 있는 데서 단축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명촌차고지가 기점이 되고 그 다음에 울산도서관, 번영교, 장춘로 해서 성안까지 이동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선을 단축을 하면 대수가 기존에 6대인데 4대로 단축을 하지만 배차 간격은 6대일 때 34분이었지만 4대일 때 25분으로 운행하는 그런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111번입니다. 111번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101번 노선에 출퇴근 시간에 운행되던 방어진 순환도로 운행 이 경로를 상시 운행 경로로 변경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변경이지만 다른 별다른 사항이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벽산 유토피아하고 이 방어진 순환도로에 운행하던 거는 어떻게 이용할 거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남북에서 벽산 유토피아 올라가는 구간에 지금 지금뿐 아니고 시내버스 노선이 차량이 조금 올라가기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5인승 차량을 이용해서 벽산 유토피아까지 이동을 하고 벽산 유토피아에서 그 25인승 차량을 가지고 남북까지 오셔서 갈아타시든지 아니면 그 노선들이 현대백화점이나 그 다음에 그 곶바위 차고지 인근이나까지 다 운행을 하기 때문에 그 25인승 노선을 이용하시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 25인승 노선들은 차량을 더 추가 투입해서 배차 간격을 더 단축을 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벽산 유토피아에는 마을버스 33번이 원래는 벽산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주민센터까지 갔었는데 요거를 한 대 더 증차를 해서 벽산 유토피아까지 운행할 계획입니다. 이 뒤쪽에 931번도 벽산 유토피아까지 운행하도록 해서 이 111번이 빠진 공급보다 좀 더 공급이 증가되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112번입니다. 112번 폐선입니다. 왜 폐선이냐면 동부 지역까지 이동하시는 노선이긴 하지만 이 모아에서 내려오는 대부분의 구간에 102번이라든지 122번이라든지 중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중복이 어느 정도 운송 원가에 접근하는 정도가 되면 독립시켜서 노선을 운영할 수 있지만 공급 대비 수요가 아직 여분이 많이 남아있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폐합 같은 걸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12번이 폐선되는 것이 적합하다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114번입니다. 앞서 103번, 123번, 127번이 통합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방어진 순환도로 운행하는 고세 노선이 통합이 되고 봉수로에서는 114번, 126번, 134번을 통합을 해서 한 개 노선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유는 똑같습니다. 봉수로 지나서 남모, 그 다음에 연포로, 효문사거리, 방구사거리까지는 똑같습니다. 그 뒤에 이제 조금씩 달라질 뿐인데, 그래서 이제 동일한 부분은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동구에서 타신 분들의 대부분의 목적지는 이게 남구 삼산 쪽이기 때문에 아까 103번과 동일한 형태로 노선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 다음 배차 간격은 평균 한 12분 정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차량 대수를 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121번입니다. 121번은 변경이 없습니다. 차량이 한 대 더 증차가 됩니다. 122번입니다. 122번은 곶바위 차고지에서 출발해서 울산공항
매곡에서 부울산역까지 가는 노선인데, 이 노선은 지금 부울산역 환승센터가 준공이 되면 북부의 울산공항을 지나서 송정지구까지 들어간 후에 오토베리로로 해서 매곡까지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동일합니다. 123번은 폐선입니다. 원인 사유는 아까 103번, 123번, 127번 이게 통합되기 때문에 폐선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24번입니다. 124번은 이 노선은 이제 앞서 몇 가지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번 노선 개편 중에 주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운행 거리를 단축하는 데 있습니다. 왕복 거리가 가능한 한 50km 이내로 조정을 하는 건데, 50km 이내로 조정하는 이유는 뭐냐면 운행 거리가 50km 정도 되면 1회 2시간 이내 운행이 가능합니다. 이 2시간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지금 현재도 보면 3시간, 4시간 한 번 차고지 출발하면 3시간, 4시간 운행한 후에 돌아오는 노선들이 있는데, 이 노선들을 운행하는 기사님들은 생리 문제 해결이 엄청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병원 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냐 하면 불친절해집니다. 밝게 과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에서 해줄 수 있는 일은 첫 번째가 그런 환경을 완화시켜주는 게 첫 번째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대 노선 단축이 이런 배경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124번이 보시면은 68.7km, 50km 훨씬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거를 중간에 어디서 단축할 거냐, 124번을 분석을 해보면 딱 두 가지 포인트가 나옵니다. 동구 내에서 굉장히 많은 이동이 있고, 동구를 제외하면 남구 삼산동,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남구 무거동, 학생들 때문에 그렇죠. 딱 두 개 포인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단축을 하면, 구시한다면 공업탑에서 해야 되겠고, 울산대학교 가시는 분들은 죄송합니다만 공업탑에서 갈아타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업탑에서 울산대학교 가는 노선은 세고 셌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은 환승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 오히려 이제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그렇게 노선을 단축하는 게 적합할 것 같습니다. 대신에 배차 간격은 지금 현재 19분인데 12대가 19분으로 운행하는데 12대 그대로지만 배차 간격은 15분으로 단축이 됩니다. 조금 더 자주 오는 게 되겠죠. 근데 거리는 10몇 킬로 이상 단축했는데 배차 간격이 4분밖에 단축 안 된 이유는 뭐냐면, 동구에서 공업탑까지 가는 시간의 생산성, 효율성보다 공업탑에서 울산대까지 가는 게 훨씬 더 많이 막히기 때문에 운행 환경이 더 안 좋다, 그런 의미로 더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26번입니다. 126번은 덕가차고지에서 출발해서 야원장생포동 쭉 해서 봉수로로 해서 곱바위 차고지까지 옵니다. 이 노선은 아까 114번, 134번, 126번 통합한 노선이기 때문에 폐선입니다. 자, 이 노선 폐선한다면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마음동에서 타는 사람들 어떡하라고요? 없습니다. 그럼 이 노선 역할은 뭐냐? 삼산로에서 동구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타시는 노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덕화에서 야운동까지는 이 노선이 거의 비어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127번입니다. 127번은 곱바위 우리 시의 대표적 노선이죠. 광어진 순환도로, 그 다음에 남모, 연포로, 효문사거리, 방구사거리, 중구청, 향교, 시청, 삼산동, 태화강역인데, 이 노선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두 개의 기능을 가진 노선이 통합 운영되고 있는 중입니다. 첫 번째는 태화강역이 삼산 이쪽에서 타신 분들이 중구청, 그 다음 방구사거리까지 이동하시는 패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중구청에 있는 요 구역에서 자동차나 중공업으로 이동하시는 분들, 요 두 개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게 중공이 굉장히 많은데 수익금을 늘리기 위해서, 사람을 많이 태우기 위해서 일부러 운행거리를 59km 길게 운행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두 개로 분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노선에 대해서 이제 특히 국민신문고 민원 보면 127번을 살려주세요. 왜 죽였어요? 나 어떻게 다녀요? 뭐 이런 민원이 어제까지 한 60개인가 70개 정도 들어왔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검토는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 설명을 들으시고 혹시 저희들이 놓친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나는 어디서 어떻게 이동하는데 이런 거 좀 고려해 주세요 라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좀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1번입니다. 131번은 폐선인데 이게 벽산 유토피아에서 출발해서 내려오는 노선입니다. 앞서 이제 111번도 마찬가지로 벽산 유토피아에서 방어진 순환도로로 내려오는 게 있었는데 그것도 조정을 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벽산 유토피아까지는 33번이 올라가고 대신에 그 남목에서부터는 다른 시내버스 노선들과 유사하기 때문에 폐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132번입니다. 132번은 달천에서 장현동 골드클래스 경유에서 병영으로 해서 동구까지 오는 노선입니다. 이 노선은 단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선도 이제 운행거리가 마찬가지고 66km 단축을 해야 되는데 적정 단축 지점은 장현동 골드클래스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달천에서 곱바위까지 가는 사람들은 못 타고 다니느냐? 달천에서 곱바위까지 가는 102번이 있습니다. 대체 노선이 있기 때문에 이 노선은 단축을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33번 노선입니다. 이 노선도 이제 죽였다고 되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 노선인데 이제 지금 계속 제가 방어진 수단도로 남모 하다가 요건 지금 가산로로 오죠. 가산로로서 남구 쪽으로 오고 근데 그 다음에 장춘로부터 해서 태화로 요 구간은 또 중복이 심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아산로로 가기 때문에 이건 살려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나중에 133번에 이용자가 동구에서 타신 분들이 어디에 내리는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이제 이런 판단을 하게 됐는지. 그렇다고 해서 이게 최종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최종안은 아닙니다. 이 안을 가지고 여러분들 의견을 들을 계획이니까 이것도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34번 폐선입니다. 이것도 114번에 통폐합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401번은 총 25대가 있는데 이 중에 8대를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14대는 401번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배차 간격이 평균 10분에서 14분으로 이제 한 4분 정도 증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직행좌석 노선 8대로 직행좌석 노선을 동일한 구간에 운행을 합니다. 대신에 정류소 정차 횟수를 최대한 50%까지 줄일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차량의 간격도 지금 직행좌석 노선이 41인승에서 43인승짜리를 사용을 하는데 37인승짜리로 교체를 합니다. 37인승이라고 하면 여러분 저기 5002번의 간격 그 차량이 37인승이거든요. 굉장히 이게 넓습니다. 그런 차량으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401번은 존치하되 배차 간격이 한 4분 정도 증가하고 대신에 동일한 구간에 좌석 버스가 한 20분 간격으로 운행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411번. 요거는 저기 지금 이제 청주에서 출발해가지고 남목으로 해서 영포로 그 다음에 효문사거리 권영교에서 태화강역까지 가는데 요 노선은 그냥 효문사거리에서 바로 명촌 차고지에서 운행을 종료하는 걸로 경로를 변경을 할 계획입니다. 이게 이제 운행거리 단축이 70km에서 50km대로 단축을 하려고 하는데 요 노선이 조금 의문의 여지가 좀 있어서 이제 이 돌면은 현재처럼 동일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은 운행거리 단축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명촌 차고지까지 운행하는 것으로 일단 설계를 했습니다. 431번이 윤리차고지 혁신도시 다음에 산업로 그 다음에 연포로 해서 동구까지 오는 노선인데 이 노선은 혁신도시 장현동에서 단축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자, 1137번이 태화강역에서 출발해서 노포동까지 가는 노선인데 이 노선을 곱바위 차고지까지 연장을 합니다. 이 노선이 이제 앞서 직행좌석 노선은 정류소 정차 횟수를 최소화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노선이 지금 연장되는 태화강역에서 곱바위 차고지까지 이 구간에서
정차 횟수는 지금 계획하고 있기로는 한 5번 정도. 그러면은 지금 시내버스는 이 구간에서 정차 횟수가 20회에서 30회 나오거든요. 그거를 5개로 줄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직행 좌석을 확대한다는 얘기가 굉장히 빠르게 편리하게 이동한다는 걸 이 정류소 정차 횟수에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401번입니다. 1401번은 아까 124번이 경로 변경을 하면서 대왕암 공원에서 출발하던 걸 꽃바위 차고지로 종점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업탑에서 배차를 해서 오면 가스 충전하고 기사님들 식사, 휴식 이런 거 할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양쪽에 하나씩 있어야 되는데 지금 거리 단축하면서 하나로 만들고 대신에 이제 꽃바위에서 좀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정을 했는데 그 건과 관련해서 대신에 대왕암 공원 들어가는 걸 1401번으로 바꾸게 됐습니다. 바꾸고 그 다음에 이 노선이 태화강역을 경유하도록 경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태화강역에서 대왕암 공원이나 동구 쪽으로 관광 목적으로 오실 분들은 이 좌석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광과 협조해서 홍보할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1421번은 변경이 없습니다. 5001번 변경 없습니다. 저기 5001번을 당초에 계획할 때는 문영관에서 그 동구청으로 해서 연포산 터널을 넘어가는 경로로 설계를 했는데 이걸 내부에서 의견 수렴하고 교통부서 우리 같으면 교통기획과 교통관리센터가 되겠죠. 경찰 쪽이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의견을 조합을 해보니까 연포산 터널로 넘어갔다가는 지금 울산역까지 1시간 정도 만에 갈 수 있는데 그쪽으로 가면 1시간 넘게 걸립니다. 훨씬 더 걸립니다. 더군다나 연포산 터널 무료화되고 나서는 아침 시간에 거기 갇혀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 결론이 존치되는 쪽으로 모아졌습니다. 5002번 존치입니다. 931번은 화암 초등공원에서 이제 학교 있는 쪽으로 해서 현대백화점까지 가는 건데 이 노선을 벽산 유토피아까지 연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차 간격이 좀 조정이 필요한데 그래서 세대인 걸 한 대 정차해서 4대로 해서 30분 간격 갈 수 있게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932번은 변경 없습니다. 31번 변경 없습니다. 32번도 변경 없고요. 33번은 요게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게 남목 3동 주민센터가 종점이었는데 요걸 벽산 유토피아까지 연장을 합니다. 그래서 평균 배차 간격이 49분이던 걸 한 대 정차를 해서 2대가 되고 배차 간격은 27분으로 개선이 됩니다. 다음에 36번입니다. 36번은 변경이 이제 106번의 변경하고 같이 이루어지는데요. 지금 여기 항문로 운행하는 게 106번이 빠지게 되면 이 대학길로 운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이 빠지는 항문로는 어떻게 되냐? 31번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신설 노선 중에 동구하고 동구 지역은 아니지만 노선 개편 핵심이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환 노선이 3개가 신설되는데 순환 01 노선입니다. 중구청에서 북부순환로 해서 여기가 이제 2회로가 됩니다. 2회로로 넘어와서 문수로 그 다음에 야움로로 해서 야움 사거리 해가지고 다시 이제 중구청까지 가는 노선입니다. 순환 02번입니다. 중구청에서 출발해서 향교 쪽으로 해서 시청, 그 다음에 여천 오거리 쪽으로 해서 다시 병영까지 가는 노선입니다. 그 다음에 순환 3번입니다. 이 노선은 이제 트램의 1호선이 되는 축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산업로, 그 다음에 혁신도시 종가로 해서 남과 북을 연결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 3가지 노선은 중구와 남구의 도심에 오시게 되면 도심 내에서 각 지역으로 이동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신설한 노선이 되겠습니다. 환승 체계를 구축을 할 때는 배차 간격을 대기 시간을 일단 단축해 주는 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목적지에 도착을 했을 때 그 지역 내에서 인근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짧은 배차 간격의 노선을 준비해 주는 게 두 번째 기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환 노선은
중구나 남구에 도착을 했을 때 중구 남구 인근 지역으로 신속하게 이동하기 위해 신설한 노선들이 되겠습니다. 동구에는 왜 없냐? 아까 101번 한 바퀴 도는 거 보여드렸죠. 네. 그 다음에 직행 좌석이 6개 노선이 신설이 되는데 북구는 104번, 401번을 일정 대수 차출해서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시면 직행 좌석 04번이 104번인데 대왕항 공원에서 출발을 해서 104번과 동일하게 갑니다. 그런데 대수는 7대고 배차 간격은 23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23분인데 정차 횟수 조정이 되면은 조금 더 단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에 직행 좌석 05번은 401번을 9대 차출해서 평균 배차 간격 20분으로 운행하는 좌석 노선이 되겠습니다. 401번과 동일하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선은 없고, 예.